자, 반갑습니다. 세 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Q에 대한 ADT를 이제 설명을 다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ADT를 기반으로 Q 자료 구조를 시언어로 구현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이제 구현 테크닉 중에 이제 어레이 배열을 사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에 해당하고요. create q 함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배열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create q 함수에 이제 전달된 최대 q 사이즈 상수에 기반해서 최대 메모리 사이즈를 잡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00개의 q 사이즈를 갖는 형태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택에서 이미 우리가 봤듯이 이 배열의 각 엘리먼트는 지금 뭐 특별한 시언어의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으로 하지 않고 있고 타입데프 스트럭트 구문을 사용해서 새롭게 정의한 이 엘리먼트라고 하는 타입을 가지고 이제 배열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앞서서 스택에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제 그 각 배열의 엘리먼트 안에 스택 또는 q 안에 내용을 뭐 다양하게 집어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죠. 인테저 데이터도 넣을 수 있고 캐릭터 데이터도 넣을 수 있고 플로트 데이터도 넣을 수 있게 하려면 이게 이제 특정한 프리미티브 타입의 배열로 사전에 정해버리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와 같이 이제 엘리먼트라고 하는 별도의 타입데프 스트럭트 구문으로 이제 정의한 형태를 가지고 이제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추후에 여기 아더 필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본인이 추가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 타입의 이 데이터 자료 구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형을 추가하게 되면 얼마든지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스택에서는 이제 이 포인터 변수들이 이제 탑이라고 하는 변수 한 개를 유지했었는데 반해서 이 Q의 경우는 이제 정수 타입의 리어 포인터하고 정수 타입의 프론트 포인터 두 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용처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각각의 변수의 초기 값은 이제 마이너스 1 값으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앞서 설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sEmpty 그리고 isFull 함수에 대한 구현 또한 이제 필요하지요. 그래서 isEmpty는 이제 프론트와 리어가 같은 상황에서 이제 true 값을 리턴하는 형태로 구현하면 되고, isFull의 경우 함수 구현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냐면 이게 이제 앞서 설명했을 때는 이제 Q 안에 데이터의 총 개수가 이제 max Q 사이즈 빼기 1과 같은 경우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서는 리어 포인터의 위치가 max Q 사이즈 빼기 1 위치까지 갔을 때에 이제 이 Q 안에 데이터가 꽉 찬 것으로 가정을 하겠다, 조건 체크를 하겠다라고 이제 해놨죠. 뭐 동작이 적어도 이 구현을
내 한정에서는 동작하는데 문제 없는 조건이긴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리어 포인터의 위치가 현재 마이너스 1로 설정이 돼 있고, 그 리어 포인터는 이제 Q 안에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1씩 증가하기 때문에 Q 안에 데이터가 가득 쌓이게 될 때에는 리어 포인터의 위치가 맥스 Q 사이즈 빼기 1 위치까지 가겠죠. 이 배열의 최대값이 맥스 Q 사이즈 빼기 1이니까요. 인덱스 번호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즈풀 상황을, 그러니까 Q 안에 데이터가 가득 찼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조건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Q 안에서 사용하는 이 어레이 데이터 구조, 배열의 이제 재사용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방식은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제 뒤에서 두 번째 구현 방식에서 또 개선을 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Q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add 동작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dd 동작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제 Q에 데이터가 더 들어갈 공간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체크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 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데이터가 더 들어갈 공간이 있는가에 대한 상태 조건 체크를 이제 여기 if 구문에서 해줍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데이터가 꽉 차 있느냐의 여부를 현재 구현에서는 이 리어 포인터의 위치가 max q 사이즈 빼기 1까지, 이제 이게 이제 빼기죠, 언더스코어가 아니라 max 빼기 1까지 가 있는가 를 체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다면 이제 Q가 가득 찼습니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찍어주고 바로 리턴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 즉 Q 안에 데이터가 가득 차지 않은 경우에는 이 Q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주게 되는 동작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새롭게 이제 추가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이 Q에 현재 그 리어 변수가 가리키는 값의 다음 위치 에다가 이제 추가해주게 되죠. 즉 여기 지금 그 리어 변수의 위치를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하겠는가에 이제 사전에 이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리어 변수를 여기서 보듯이 이제 초기 값을 마이너스 1로 한 이유도 이제 이 배열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인덱스는 쓰지 않지 않습니까? 배열의 시작 인덱스는 0이고 최대 값은 이제 그 배열의 맥스 값 빼기 1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위치, 배열에서 마이너스 1 위치에다가 아이템을 저장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최초에 Q에다가 최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 리어 변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리어 변수를 선 1증가 해준 위치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Q에다가 데이터를 add하는 동작은 일단 그 리어 변수의 포인터 변수 인덱스를 1 증가시킨 위치로 먼저 만든 후에 거기에 이제 아이템을 보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이 리어 변수가 가리키는 위치는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죠. 초기 값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배열상에 이제 0번 인덱스부터 즉 밸리드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위치부터 이제 리어 포인터가 가리키게 될 겁니다. 밸리드하지 않은 위치는 이제 -1 위치를 초기 값으로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큐에 add 하는 동작을 살펴봤고, 이제 큐에서 삭제하는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역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큐에서 데이터를 하나 삭제하려면 이제 삭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삭제하고 그 삭제한 내용을 다시 리턴하는 게 목적인 거죠. 이 delete q 동작은. 그래서 리턴 타입으로 이 엘리먼트를 반드시 리턴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리턴 동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delete 동작을 수행하기 앞서서 이 q 안에 데이터가 이제 비어 있는지 아닌지를 또 체크해 줘야 됩니다. 비어 있는 큐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어 있다, 아니다의 조건을 이제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프론트하고 리어의 값이 동일한 경우는 데이터가 이제 없는 거죠. 여기 지금 if 구문에서 지금 한쪽은 프론트 앞에는 이제 여기 별표가 붙고 리어 앞에는 별표가 안 붙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 선언 시에는 이제 프론트 변수나 리어 변수 둘 다 뭐 포인터 변수로 선언한 건 아니죠. 일반 정수형 변수, 포인터가 아닌 정수형 변수로 이제 선언을 해놨었는데, 한쪽에는 별표가 붙고 한쪽은 별표가 안 붙어서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함수 호출 시에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함수 호출 시에 프론트 변수에 대해서는 이제 포인터 주소 값을 받은 거고, 리어 변수에 대해서는 밸류 값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동일하게 이제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려면 이 주소를 받은 프론트 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애스터리스크를 붙여줘야 그 위치에 해당하는 밸류가 나오죠. 반면에 리어 변수는 그대로 밸류 콜 바이 밸류로 받았기 때문에 이 리어 변수 자체를 가지고 자체에 이제 변수 값이 담겨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별표 없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인덱스 포인터 값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Q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해서 메시지를 출력하고 이제 리턴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Q에 대한 주요 5가지 동작의 구현을 다 살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여기 이 구현은 일단 앞서 이미 언급을 했듯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현해서 쓸 수는 없고요. 아주 심플하게 이제 Q의 동작 및 구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살펴보는 예제지, 이러한 형태로 구현을 하면 조금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여기 지금 보시듯이, 그, 무브먼트가 필요해져요. 이 데이터, 이렇게 Q,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제 뒤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간을 다시 또 이제 재사용을 하려면 뒤에 있는 데이터를 뭐 앞으로 밀어놓고 다시 사용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좀 옮겨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왜냐면 그 리어 포인터랑 이 큐가 이렇게 있는데
리어 포인터랑 프론트 포인터가 다 여기 0, -1, 0 위치에 이제 초반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데이터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하다 보면 데이터가 이제 여기서 놀다가 뭐 프론트가 이만큼 가고 리어가 이만큼 와서 이제 요 근처에서 놀다가 또 넣고 빼고를 계속하면 프론트랑 리어가 계속 증가할 거지 않습니까?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지금 연산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놀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 끝에서 이제 리어 프론트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어랑 프론트가 다 끝까지 왔으니 더 이상 이제 증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0번, 여기가 100번인 경우에 지금 현재는 최대 엘리먼트가 100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뭐 여기 있던 데이터를 좀 뒤로 옮겨 놓고 프론트와 리어 포인터도 좀 이쯤 다시 옮겨서 놓고 이제 동작을 시키지 않는 한 이러한 형태의 구현은 이제 공간을 재사용하기가 어려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어떠한 형태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냐면 이렇게 그 두 번째 구현 방식을 더 많이 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제 앞서 살펴봤던 방식은 이제 일반적인 어레이를 가지고 Q를 구현을 했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보시는 두 번째 구현 방식은 Q는 Q인데 이제 서큘러 Q라는 이름을 붙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앞서 그림에서 봤던 Q의 형태는 이렇게 서큘러 Q의 형태는 아니고 이 조금 전에 봤던 1번 구현 예제인 펼쳐져 있는 이제 Q의 형태인데 이 앞서 설명드린 그러한 공간 재사용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형태보다는 지금 보시는 서큘러 Q 형태의 Q가 조금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Q의 처음과 끝을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0번, 5번이 붙어 있죠. 이 동그라미를 잘 펼치면 이제 아까 봤던 일자 형태의 0번, 5번에 이런 Q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 양쪽을 이렇게 묶은 거죠. 기울여서.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그란 형태가 돼버리면 이제 Q의 add나 delete 동작에 대한 큰 변화 없이 이 어레이 공간, 즉 6개의 배열로 할당된 공간을 지속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끝으로 갔다 해서 예를 들어서 0번부터 이제 프론트 리어가 시작해서 뭐 쭉 이동하다가 이쯤 왔다가 최종적으로 뭐 5번에 다 모였다 할지라도 데이터를 계속 이제 이 0번, 1번 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5번 다음이 0번이 되는 거라. 그래서 공간을 자연스럽게 재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뭐 무브먼트라든지 뭐 이런 문제점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큘러 큐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되면 이제 앞에서 생각했던 내용하고 약간씩 이제 조금 바뀌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empty하고 그 full의 상태를 이제 조금은 한 번 더 다시 재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empty 조건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제 프론트랑 리어가 이제
같을 때 empty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이 서큘러 큐에서도 당연히 이 프론트랑 리어가 같을 때 empty인 거는 맞는데 그 초기화 해주는 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0, 0으로 앞에서는 이제 -1 값으로 각각 프론트랑 리어를 초기화 해줬던 데 반해서 여기서 이제 0, 0 값을 줘야 되지요. 왜냐면 이 서큘러 큐 안에서 계속적으로 인덱스가 순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0번부터 5번 사이에 있는 값으로 항상 부여를 해줘야지 이 안에 없는 인덱스 밸류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0하고 0의 값으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때 뭐 꼭 나중에 이제 이게 초기 값이란 얘기고 나중에 이제 이 서큘러 큐가 사용되다 보면 뭐 33 또는 뭐 55 이런 값의 상태로 인해서 또 empty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프론트랑 리어 값이 동일한데 동일할 때 이제 empty 상태로 간주를 하면 되고 초기 값을 -1이 아니라 0으로 부여를 하게 된다.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이 큐 안에, 서큘러 큐 안에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3개의 아이템, 3개 데이터를 이제 넣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프론트 값이 0이고, 리어 값이 3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번부터 시작해서 3번까지 이제 데이터가 차 있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empty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살짝 바꾸면 되는데 풀 상태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풀 empty 값을 이제 00을 초기 값으로 갖는 상황으로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empty 상태로 두 개 인덱스가 값이 같은 건지 아니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두 개 인덱스가 같은 값을 가진 건지를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 있을 때도 리어랑 프론트가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이 큐가 가득 차 있을 때도 리어랑 프론트가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서큘러 큐를 통한 구현에서는 이 풀인 상태를 어떻게 약속을 하는 게 더 좋으냐면 프론트 값이 이제 리어보다 한 위치 앞에 있을 때를 우리가 이제 이 큐가 가득 차 있는 상황으로 간주를 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리어가 5번이죠. 그리고 프론트가 0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프론트와 리어가 하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큐가 꽉 찼다라고 이야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프론트가 4고 리어가 3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프론트고 여기가 이제 리어죠. 리어는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쭉 앞으로 전진해서 프론트 하나 전 위치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초반에 두 개 리어랑 프론트가 같은 위치, 즉 비어 있다고 가정할 때에는 같은 위치를 가리키다가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증가돼서 애드돼서 리어가 프론트 바로 전 위치까지 다가오게 되면 이 단계에서 미리 이 큐가 가득 찼다라고 가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위치는 못 쓰는 거긴 해요. 왜냐면 이제 프론트가 이 위치를 가리키고 있고 리어가 원래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을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를 이제 안 쓰는 거니까. 왜냐면 이 비어 있는 상황과 가득 찬 상황을 비교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 정도 메모리 공간의 손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서큘러 큐를 통한 큐의 구현이 이제 비로소 완벽하게 구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약간씩 수정되는 부분만 우리가 살짝 살펴보면 여기 지금 add 동작에서는 이제 이 리어 포인터를 이제 1 증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는 이제 여기다 그냥 뿔뿔 리어 이렇게 해줬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뿔뿔 했을 때 이제 토탈 이 맥 엘리먼트 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제 서큘러하게 0번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어에다가 리어 플러스 1 한 값이 만약에 맥스 큐 사이즈보다 더 커지게 되면 다시 이 맥스 큐 사이즈로 퍼센트 연산, 모듈라 연산을 해서 그 나머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부터는 다시 이제 0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add 하고자 할 때 이제 체크해야 되는 상황은 데이터가 이제 가득 찬 상황, 데이터가 가득 찬 상황을 이제 비교를 해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가득 찬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맥스 프론트가 리어보다 이제 하나 더 앞에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론트가 하나 더 이제 앞에서 진행을 하고 리어 포인터가 이제 이 프론트를 따라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리어에다가 이미 1을 더했으니까 이 if 조건에서는 이 프론트와 리어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리턴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득 차 있다 라고 판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리어 포인터를 먼저 1 증가하는 요 라인이 없었다면 if 구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if 프론트 뭐가 리어 플러스 1일 때, 즉 이 프론트가 리어보다 한 단계 앞에 있을 때에 이제 조건문이 되겠죠. 물론 이 리어 플러스 1이 인덱스 최종 범위, 맥스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만 가정해서 이렇게 이제 if 구문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리어 포인터에 1을 더해서 맥스의 모듈러 연산을 한 값을 가지고 이 if 비교를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이제 맥스 값을 초과한 결과가 나왔을 때도 다시 이제 5 다음에 0으로 돌려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살짝 add 동작 시에 Q가 가득 찬 상황에 대한 비교 조건을 한 번 더 이제 수정해서 조정해 놓고 이제 Q에다가 아이템을 추가하는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Q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부분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은 차이가 있죠. 프론트 변수를 이제 프론트 변수에서 1 증가시켜 주면 되기는 하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듯이 이 맥스 큐 사이즈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이제 값이 나왔을 때는 모듈라 연산을 해서 이제 프론트 변수의 위치를 5에서 0으로 바꿔주는 정도의 이제 동작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서 개념적으로 우리가 제시했던 배열의 사용을 통한 이제 Q 구현하고 지금 살펴본 서큘러 Q의 규현을 비교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실제 상황에서는 이 서큘러 Q 구현이 훨씬 더 유용한 구현 방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